반갑습니다. 8월 20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네요. 다우지수는 플러스 0.0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 옆에 나스닥 보시면 마이너스 1.46이죠. 크게 내렸습니다. 지금 보합 혼조세로 시작했는데 막판에 아주 그냥 쏟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 500도 덩달아서 같이 빠져야 되겠죠. 왜냐면 이쪽도 기술주 위주의 움직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기술주들에 대한, 대거 차익 매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많이 내렸고요. 팔란티어도 많이 내렸고, 특히 AI 거품론, 이런 쪽이 또 다시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잭슨 홀에서 비롯된 내용이죠. 금리 인하를 빅컷이냐, 아니냐, 뭐, 당연시 됐었던 이야기가 있었지만, 금리나 안 할지도 모른다.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지난 주말에 나온 PPI 지표. 이 PPI 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트럼프가 또 관세 이야기,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 관세를 또 50% 부과하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 파생 상품을 더 추가한다. 무슨 얘기냐? 철강과 알루미늄을 쓰는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기에 철강으로 두르죠? 그럼 세탁기도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당장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부담 요소가 좀 될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또는 이제 돈을 들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안정감을 좀 찾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면은요 별로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식수가 많이 없거나 또는 현금이 많이 있거나 그런 분들만이 그래도 그나마 잘 헤쳐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주식이 많으면 어쩔 수 없어요. 얻어맞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한번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뉴스 보도록 합니다. 지금 AI 거품론이 부각되고 있다. 기술주가 급락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AI만 거품론일까요? 뭐 다른 것도 다 거품론이긴 하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대형 기술주가 왜 올랐었느냐? AI 기대감으로 올랐었다 이건데, 엔비디아는 3.5%, 브로드컴은 3%,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는 1% 넘게 떨어졌고요. 팔란티아는 9% 넘게 하락을 했고요. AMD도 한 5% 빠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이끄는 장에서 주가가 훅 내려가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TSMC도 좀 빠졌어요. 인텔이 오늘 7% 정도 올랐거든요. 뭐 소프트뱅크가 또 지원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진행이 좀 됐는데, 글쎄요, 뭐 계속적으로 어떤 압박 요소가 있을 것인지,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정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형태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정치적인 상황들이 경제 시점에서 계속 참여를 하면 안 좋은데 말이죠. 좀 더 자세한 뉴스 찾아볼게요. 대형 기술주 부진, 혼조 마감. 이게 다우지수는 혼조지만 나스닥은 크게 떨어진 거죠. 엔비디아 등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죠? AMD와 브로드컴은 5%, 3.5%씩 떨어졌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AI 관련 거래가 붕괴된 것은 아니지만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 지난 4월 이후 나스닥 지수가 40% 상승한 뒤에 최근 경제지표, 향후 예상되는 연준 정책에 맞춰서 시장이 재조정되는 과정이고, 일시적인 휴식이 나타나는 건 정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상승 이후에 주가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과열되었었다라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과열됐어. 이 과열이라는 부분들은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 22일 오전 10시로 되어 있네요. 금요일 오전이니까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 목. 와, 미국은 21일이겠지만 우리는 2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되어는 있어요. 근데 파월이 지금 8월이잖아요. 8월이고 9월달 CPI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글쎄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FOMC 의사록도 같이 공개가 되거든요. 오늘이죠? 오늘? 네. FOMC 의사록 공개가 됐는데 FOMC 의사록에서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나는 금리 동결 반대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2명의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소수 의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거의 대부분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는데 소수의 의견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그 시점과 멀지 않은 그 시점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이 소수의 의견이 점점 좀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형태가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소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할 것 같다. 다만 이제 9월에 발표되는 이제 점도표죠. 네, 얼마나 더 많이 횟수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의 폭은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여기에서 약간의 시장 반응들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 거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부분들 뭐 정상회담 한다고 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한다고 하고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은 또 내가 그럴 줄 알았죠. 미국은 뭐 안보를 책임지겠습니다. 뭐 어쩌고 뭐 헛소리 하더니 미군 주도는 안 하겠다. 네. 뭐 방공망 정도만 이제 뭐 지원해 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무기 팔아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군대는 나토군 들어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네. 확실하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안도감을 느끼려면 미군 주둔시켜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뭘 가지고 얘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간에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아무튼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초고압기 초고압 변압기 한국기업 비상. 우리나라 종목들 왜 이렇게 다 악재가 일시적으로 다 나오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죠. 이 변압기 쪽도 그렇고 지금 원전도 그렇고요. 뭐 이러다 조선도 나오겠어요? 네. 그다음에 방산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종전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인데 야 이거 뭐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얘기인가 보네요. 철강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변압기 쪽에도 맞아요. 변압기, 전선 이런 거 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같이 묶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관세에 대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품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전선 쪽도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화장품 용기도 있는데 화장품 용기에 알루미늄 비율이 좀 많다 그래가지고 철강 알루미늄 포장재를 쓴 화장품 용기에 네, 관세 부과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이게 화장품 관련주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왜 계속 팔지? 실적 좋은데 왜 계속 팔아? 그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주가는 왜 못 가지? 실적 좋다는데. 이거 관세 다 알고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얘네들이 미리 다 알고 팔아먹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급상의 변화가 있으면 항상 조심해야 되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거 외국인들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이제 물량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량 정리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소름 돋는 일이잖아요. 이런 독소 조항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니까. 그죠? 자, 한번 봅시다. 네. 그 변압기 쪽에 전기 강판 1만 킬로 이거 VA니까 와트겠죠. 네, 초과 유입식 변압기 및 관련 부품 미국 수입액 6억 달러. 야, 전기 강판에 대한 부분들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일단은 무엇이 된다? 네. 와, 이거 대박인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변압기 쪽도 크게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겠네요. 그죠?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선이라든지 이런 쪽 다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변압기 공장이 없는 네 LS 일렉트릭의 경우 8천억 원, 효성중공업은 3,800억 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로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현대 일렉트릭은 북미 매출이 1조 원이다라면은 약 6,300원어치 정도. 근데 LS 일렉트릭이 가장 크네요. 변압기 쪽도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하고는 있잖아요. 이렇게 그 해외 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현지화를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네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네 영향을 이쪽도 크게 받을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전력 관련주들, 변압기 관련주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들이 또 여기에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더 볼까요? 네, 철강, 알루미늄 50% 관세에 407종 파생 상품 추가. 이게 오늘 핫 이슈일 것 같다. 네, 다 빠질 것 같은데. 자, 여기에 품목이 나온 게 없나? 여기 냉장고, 냉동고, 자동차 부품, 변압기,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 엔진, 전선 케이블,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 두 번 나왔네요. 그 다음에 포크리프트 트럭. 네, 등등 건설 기계 등등등. 네. 기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등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화장품 용기도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추가 관세 대상의 대미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8억 9천만 달러. 야. 무지막지하네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자동차 부품주들도 뭐라 그럴까요? 그 엔진 관련 부품이거나 이제 하여튼 철강을 사용하는 거 있죠? 철을 사용하는 거. 근데 이거 좀 너무 저거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냉장고, 뭐 이런 냉동고 이런 거, 세탁기 뭐 이런 거를 아니 그럼 철을 안 쓰고 뭘 써? 플라스틱 써야 되는 거야? 참 어이가 없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도 우리가 주력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기 있잖아요. 네.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관세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어요. 네, 별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긴급적으로 좀 해봐도 미국에 동반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 타격을 좀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영향은 좀 제한적이죠. 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부담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네, 일단은 현재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들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브레이크 만드는 회사라거나 또는 이제 뭐 카본을 사용한다거나, 네, 또는 뭐 그냥 뭐 시트패드, 자동차 내장재 이런 회사들,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시트패드나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이런 내장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관세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네 오히려 네 부담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하실 때도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품목별로 좀 찾아봐야 된다. 품목별로. 네. 이제는, 야, 자동차 부품이다. 관세 다 받는다가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붙잡아 놓은 이유가 이걸 매기려고 했던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근데 철강을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저는 이제 세탁기나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은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현재 공장이 다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2017년인가 18년인가 뭐 그때부터 계속 준비해 왔었던 거라서 지금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쪽에서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시장 분위기죠.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면은 일단 부담 요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 네,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그냥 다 깨지는 형태가 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거 저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여기다 상법 개정까지 치고 들어와 버리면 아주 그냥 증시 박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좀 두고 보자라는 식의 대기 자금은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요때 우리가 상법 개정이든 증시 부양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된 조치를 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네. 그냥 파도 나올 때 휩쓸릴 것 같은데. 네. 이 정부의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깊은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신용 많이 들어왔잖아요. B2. 네. 그럼 공매도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냥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현금이 답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거는 좀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요것 하나 더 봅시다. 네, 원전주 봐야 되겠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시간에 의해서 한 20%까지 빠졌었죠. 그러다가 지금 마이너스 12%로 끝난 것 같은데 좋지 않습니다. 그죠? 네, 좋지 않아요.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이거 뭐 노예 계약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원전주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이게 지금 내용이 그때 말씀드린 건데 그 내용 그대로죠.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렸던가요? 네.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 약 9천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물품 용역 계약, 그 다음에 약 2,400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죠. 기술 사용료. 네. 이거 50년 계약을 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돼요? 엄청나다는 거지.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면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1월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금액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이번에는 금액을 공개하게 되면서 이제 대규모 악재로 확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차익 매도를 위한 악재를 내보는 것도 있죠. 야, 이렇게 되니까 나는 원전 못 해먹겠어. 이제 팔을래. 라고 하면서 매도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들은 추가 매수를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 그거 다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니냐? 이거 어차피 뭐 앞으로 더 좋아질 텐데 뭔 걱정이냐? 외국 놈들 바보네. 그러면서 매수하는 사례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엿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절대로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비중을 비워왔다는 거, 물량을 비워왔다는 거, 그 다음에 매도를 위한 그런 요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일단 투매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공매도 뒤에 숨어 있었던 애들이 발톱을 드러내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신용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 요소들이 확 커지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투매거든요. 순식간에 뭐 한 20% 30% 밀려버리면 바로 반대 매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흔들어 가지고 이런 악성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털어내고 그러고 나서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확실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이거. 그냥 이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인데, 글쎄요. 네, 일단, 답답하네요. 그죠? 네, 답답하고,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제 뭐 소형 SMI 같은 거 이제 수출할 때도 이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참 답답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뭐 범위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 뭐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한전기술,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떨어질 때 더 사라 이런 얘기들은 글쎄요. 너는 살 수 있을까? 네. 말로 하기는 괜찮지만 과연 너는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관심 종목은 이제 추천주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하시면 안 되죠. 네.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콕 집어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네. 자기는 안 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시장의 뉴스는 뭐 이게 거의 전부 다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뭐 오늘 악재 굉장히 많고요. 외국인 매도에 대한 부분들, 관세,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AI, 그다음에 기술주 뭐 하락, 뭐 나스닥 폭락, 뭐 등등등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틀 연속 빠졌는데 이미 선반영된 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오늘 약간 세게 맞으면서 시작할 것 같죠? 네. 일단은 개파락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구간을 잘 피해 가려면 일단 현금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현금하고 또 소수의 종목들. 네. 뭐, 전부 다 악재가 되진 않아요. 전부 다 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수의 종목들은 또 반등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셔야지 될 것 같아 보이시네요. 자, 일단은 시장 열리는 거 좀 살펴보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이야기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장중시장 때 다시 뵙고요. 자, 오전 동안에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시장 분위기 보면서 천천히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